안녕하세요. 데이빗 이사 반갑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재밌는 토픽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제가 그 예전에 운영했던 그 시스템을 그대로 다 오픈을 해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 뭐 모든 디테일을 다 가기에는 시간이 굉장히 부족하긴 하지만 그렇지만 꽤나 중요한 핵심 부분들을 다 말씀을 드릴 거고 제가 제일 잘했다고 생각한 네 가지를 추스려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들어가기 전에 저번 달에 저희가 커버했었던 게 이제 Tea Time with David 해갖고, 신규 상담이었잖아요. 신규 상담 리캡을 잠깐 아주 빠르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상담 저번에 1시간 반 가까이 뭐 강의 슬래시 뭐 티타임을 했었는데, 일단은 상담 팁이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아주 빠르게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리캡이니까. 음. 상담 팁 첫 번째가 이제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했잖아요. 커뮤니케이션은 그냥 내가 할 말만 계속 하는 게 아니라, 그죠? 공유하다라는 뜻이죠. 경험을 공유하다. 커뮤니카레라는 어원 자체가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이 저희가 일방적으로 저희 정보를 막 하고 싶은 말을 한다기보다는 어머니들이 처해 있는 환경, 처해 있는 상황, 아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듣고 그거를 공감하고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더 나은 방법으로 어, 그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나눴었죠. 그리고 어머니들이 불편한 점, 느끼고 있는 불편한 점, 불만들, 뭐 이런 것들 경청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공감을 하고 그다음에 솔루션 제공하고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아이들 25문답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25문답 레벨 테스트라고 생각을 하고 아이들이 처음에 오게 되는데 신규 상담을 하면 그래서 이제 쫄아 있죠. 대부분 아이들은. 근데 갑자기 선생님이 되게 프렌들리하게 다가와서 이거 한번 해봐. 25문답을 던져주는 학원은 아직까지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레벨 테스트가 아니네? 하면서 좀 더 릴렉스 할 수가 있고 본인 이야기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를 이렇게 어, 쓰게 되는 거죠. 자신들의 그 답이니까. 그리고 여기서 가장 핵심적으로 봤던 거는 제가 여기 무슨 말을 듣고 싶은지, 부모님께 가장 듣고 싶은 말, 이런 질문들이 이제 나와 있어요. 혹시 이 질문지가 필요하시면은 저의 그 인스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다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듣고 싶은 말, 뭐 평소에 많이 듣고 싶은 말, 뭐 그러면 아이들이 거기다가 생각보다 잘 적어요. 정말 듣고 싶은 말, 뭐 사랑해, 뭐 힘들지, 오늘은 좀 쉬어, 이런 것들. 그러면은 저는 이 아이가 뭐 거의 그 99%는 등록을 하니까 얘 그 전화번호 그 폰에다가 저장을 할 때 그 듣고 싶은 말을 얘 이름이랑 같이 저장을 해요. 그래서 얘한테 카톡을 보낸다거나 할 때 그럴 때 같이 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25문답으로 시작을 하고 또 이제 상담을 하면서 아이들이랑 뭐 이제 그 이야기를 나누고 뭐 체크를 하잖아요. 레벨 테스트도 분명히 있지만은 이제 책을 한번 읽혀보면 대충 이제 짬바가 있으신 분들은 책 한번 읽혀보면 대충 알잖아요. 얘가 어느 정도인가. 그리고 꼭 그 전 학원에서 배웠던 책을 꼭 가져오라고 해요. 그래서 그걸 한번 읽혀보기도 하고. 근데 기본적으로 저는 이 책을 사용을 합니다. The Rabbit List 제가 제일 좋아하는 원서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요거를 읽고 그 다음에 아이랑 이야기 나눠보고 테스트, 체크, 슬래시, 그 다음에 리더 라우드를 해주면서 어머니한테 약간 어필할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꼭 이 책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 저의 포인트는 원장님들께서 정말 내 색깔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우리 학원의 색깔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원서를 하나 픽하셔서 그거 하나는 진짜 리더 라우드 끝발나게 연습을 하면은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어필을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책을 주기도 합니다. 제가 좀 이 책을 좀 쟁여놔요. 그래서 이제 가끔씩은 이제 온 아이한테 책을 주기도 하고, 이렇게 선물로. 이렇게 상담 팁이었고, 그 다음에 이 피드백, 아이들한테 항상 피드백을 좀 받아 놓고, 사실 그 제가 제 학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저희 학부모님들이
우리 학원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 공부방 교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훨씬 더 임팩트가 있죠. 그래서, 어, 뭐 중간중간에 1년에 한 번, 뭐 두 번, 많게는 두 번 정도 서베이를 한번 해보세요. 아이들한테. 여기는, 이 공부방은, 이 교수는, 이 학원은 어떤 곳이야, 너한테는? 뭐, 선생님은 너한테는 어떤 선생님인 것 같아?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바라는 점은 있어? 이런 것들을 질문을 해봅니다. 그러면, 익명으로 해도 돼. 이름 안 써도 돼.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막 써요. 근데 저희는 핸드라이팅을 알기 때문에 누가 누군지 알죠. 근데, 모를 것, 막 이렇게 숨겨갖고 쓰는 애들도 있고, 귀여워요. 여튼, 요런 아이들이 이렇게 남겨준 피드백을 보고, 아,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가? 내가 원했던 색깔이 잘 드러나고 있는가? 내가 생각했던 색깔은 이거였는데 애들이 말하는 게 뭐, 딴판이야. 그러면 뭔가, 어저스트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요. 또 이 피드백들이 사실, 홍보, 광고용으로도 굉장히 좋고, 또 이제 상담할 때도 임팩트 있게 보여질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었고요. 그래서 제가 운영했던 공방의 아이들은 대부분 영어를 잘 가르친다 보다는 이걸 쭉 읽어보면 그럼 여기가 마음 센터인가? 막 이런 피드백들이 되게 많아요. 마음을 뭐 알아주고 공감해주고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재미있고. 네네. 거짓말을 잘 치신다고. 예, 제가 그 제 한국 이름 그리고 제 나이 이런 것들을 절대 말을 안 하기 때문에 막 100살이야 막 이러고 이제 이런 거짓말들 장난 치다 보니까 피드백이 좀 무서울 수도 있습니다, 윤경 원장님. 근데, 한 번은 해볼 만하고요. 사실 가장 무서운 거는 학부모님들 피드백인데, 그래도 한번, 강심장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해볼 만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어머니들이, 나이스하게 해주시는데 대부분 꽤나 날카로운 분들이 계세요. 근데 사실 그분들이 정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정말 힘든 엄마들 있잖아요. 그런 엄마들을 제외하고 되게 예리하게 날카롭게 찔러주시는 분들은 사실 우리를 성장하게 만들어 주시는 귀한 분들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 피가 되고 살이 되는 피드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근데 마음에 좀 준비가 되시면 진행을 하시고요. 그래서 이런 피드백들이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 룰은 이 클래스 룰 그러니까 그 공방 교수 학원의 룰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 드리는 거죠. 초장부터 그냥 신규 상담부터 우리 학원은 이런 이런 룰이 있고 너가 여기로 들어오면 이렇게 이렇게 해야 돼. 그리고 어머니한테도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룰들이 오늘 이제 운영법에도 분명히 나오는데 거기 중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제가 강조했었던 게 숙제입니다. 숙제. 숙제를 매일매일 무조건 해야 되는 곳이에요. 제가 운영했던 곳은.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이유와 설명들과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오죠. 그래서 그냥 무조건 해야 돼가 아니라 이 좀 이따 파트 때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살짝 리캡 저번에 했었던 숙제는 다음날 제출인가 무조건 매일매일 하게 돼 있고요. 제출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 온라인으로 하는 게 있으니까 체크가 바로바로 되죠. 네.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돼야 합니다. 그리고 왜 무조건 돼야 되는지 오늘 쭉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숙제 너무 힘들어하죠. 이거는 뭐 어딜 가나 다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있죠. 그거는 윤경 원장님이 아마 너무 나이스하셔서 아이들이 힘들다고 그러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나이스하게 하지만 숙제만큼 얄짤 없거든요. 진짜. 음. 자, 네. 그래서 오늘 이 17년 경험에서 나온 가장 효과적인 네 가지 운영 전략. 저는 사실 이런 라인을 뽑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막 뭔가 거대하게 포장하는 것 같아서 그냥 약간 어그로성도 있긴 하지만,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오랫동안 해오면서 가장 효과적이었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리고 제가 그냥 이거는 진짜 잘했다. 이거는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잘 됐구나라고 느낀 것들을 네 가지를 뽑아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뭐 저를 팔로우 하신 분들이라면은 강의가 당연히 중복이 됩니다. 왜냐면 이게 바뀌지는 않잖아요. 제가 운영했던 방법이고, 제가 오랫동안 축적되어 온 그 경험들을 모아서 이 시스템을 만들고
그다음에 교육 철학을 공고히 세웠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 바뀔 것 같지는 않아요. 당연히 가르치는 방법이나 이런 그 하우들은 바뀔 수 있겠지만 제 why는 바뀌지 않을 것 같고요. 왜 이 일을 하는지에 대한 그리고 저의 교육 철학 이런 것들. 그러니까는 뭐 가끔 이제 아 데이비스 맨날 똑같은 소리만 해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아마도 오늘 이야기하는 부분의 반 이상은 저는 10년 후에 강의를 해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음, 네. 아, 목소리도 내용도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진영. 네, 애가 둘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 막 맨날 막 사랑 얘기하고 막 아이표 영어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막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원장님들이. 그런데 맞아요. 이상적이긴 한데 사랑을 베이스로 두되 굉장히 전략적인 부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사랑만 해갖고 되는 거는 아니고요. 사랑을 베이스로 둬야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이제 공방을 2013년에 오픈하고 뭐 중간에 감사하게도 이제 프랜차이즈도 했죠. 라하 잉글리시라는 프랜차이즈도 했었고 근데 그다음에 다시 돌아가기도 하고 그래서 전체적인 그 운영 텀을 봤을 때 한 100개월 가까이 한 것 같아요. 100개월. 근데 첫 달, 제가 아이들 학생 모집해서 첫 달 시작을 할 때 46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첫 달부터. 근데 이 46명으로 시작을 해서 그 다음 달부터 월 1000이 돼서 이 100개월 동안 스트레이트로 떨어진 적이 없어요. 월 1000 밑으로. 근데 이게 뭐, 그 월천 그래서 막 그거를 막 과시하고 싶은 게 아니라 보통 원장님들이 생각하실 때 월천이면 막 영혼을 갈아 넣어야 되고, 막 내 인생은 없고, 막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계속 옵티마이즈 시키다 보니까 나중에 제일 마지막에 운영을 했을 때는 너무 편했어요. 편하다는 게 쉽다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옵티멈하게 돌아갔기 때문에, 음, 그래서 어, 월천 이상을 버는데 이렇게 편하게. 왜냐? 내 색깔에 맞게 운영을 하고 있고, 내 색깔에 맞는 학부모님들이 들어와 있으니, 운영하는데 진짜 문제가 많이 없는 거예요. 너무 편하게, 너무 재미있게, 제가 원하는 대로. 네, 그렇게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노하우나, 그다음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원장님들과 쉐어하면서 지난 10년 동안, 그래서 같이 함께 하신 원장님들도 많이 이제 성장을 하시고, 뭐 월천 버시는 분들도 훨씬 많고, 그다음에 저보다 더 뛰어나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학원으로 확장하고 막 학원 막 몇백 명 하시는 원장님들도 계시고, 뭐 훌륭하신 원장님들은 너무나 많이 계세요. 그런데 저는 막 이런 비법이다 이렇게보다 그냥 옵티멈하게 어떻게 돌릴 수 있는지 그리고 원장님이 얼마나 행복하게 이거를 운영을 하고 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좀 쉐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고리타분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요즘 시대 흐름을 잠깐 보자고요. 어, 제가 요즘 정보 홍수의 시대잖아요. 너무 많잖아요. 정보 과잉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저도 제 뇌가 요즘 잘 테이크인을 못하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막 듣다 보니까 이 뇌가 약간 브레이크를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탑 막 이러는 느낌이에요. 그런데 이분 송길련 박사님을 제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분이 그 다음소프트 부사장님이셨고 굉장히 오랫동안 한 30년 동안 이제 회사에서 일을 하시고 빅데이터 전문가시죠. 근데 이분이 이제 지금은 작가님으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얼마 전에 책이 새로 나왔어요. 호명사회라는 새로운 텀을 만드셔갖고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뭐 맥락은 이렇습니다. 맥락은 한국 사회가 불안이 너무 많이 잠식하고 있다. 뭐 당연히 우리 다 알고 있는 건데 굉장히 인사이트풀하게 이제 책을 해서 다루셨거든요. 근데 이 불안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무엇보다도 변화가 너무 빨라서 불안하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변화가 빠르니까 미래의 안정성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고민하죠. 지금 학원 원장님들 고민해요. 변화가 너무 빠르게 막 AI 치고 나오고 막 영어 앱들 막 나오고 우리 리플레이스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도 하고 애들은 극단적으로 줄고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계속 고민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결과, 이런 극단의 그 막 미래 불안정함, 이런 것들이 막 결과로 만들어낸 게 경제적 자유, 소득의 뭐 파이프라인, 부의 초월 자선, 막 이런 것들이 막 나오게 된 거죠. 근데 이것도 결국에는 끝없는 전쟁, 경쟁이라는 거죠. 전쟁이고 경쟁이라는 거죠. 그래서 막 경쟁 과잉, 그다음에 정보 과잉 시대다.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예전에는 비교 대상이 뭐 엄친아였어요. 그렇죠? 저의 비교 대상이 엄친아. 이 정도가 경쟁 상대였는데 이제는 우리 동네가 아니라 옆 동네 그리고 한국 전체 심지어 막 전 세계 세계 반대편에 있는 막 천재 같은 사람이랑도 경쟁자가 되어버린 지금 수준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잘 아시겠지만 인스타 보면은 막 잘하는 선생님들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막 불안이 더 막 나도 저거 해야 되나? 막 이런 것들 막 되게 불안이 많이 올라오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불안은 더 올라가고 경쟁에 인플레이션이 막 생긴다. 그래서 안전을 찾아가려고 하는데 결국 다 같은 곳으로 쏠리는 거예요. 안전하게 가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막 인플레이션 생기고 다시 무한 경쟁에 빠지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그 송계령 박사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 그런데 이제 빅데이터에 기반한 거예요. 그냥 이분이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기반으로 굉장히 팩트를 전달을 하시는 거죠.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각자의 길을 이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의 길이 최선인 거를 깨닫고 이제 자신의 길을 떠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유튜브도 막 자신 이름 걸고 많이들 하잖아요. 게다가 이제 AI가 발달을 하니까 개인이 할 수 있는 업무 영역이 굉장히 넓어진 거예요. 내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당백을 하는 겁니다. 음. 그러다 보니까 조직이 되게 작아지고 있고, 결국 이 조직의 후광을 받던 사람들이 이제는, 나 그냥 개인의 능력으로 발휘할 수 있네? 이런 기회가 많이 생기네? 이거를 이제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약간 옛날에 장인 정신, 이런 것들이 이제 다시 살아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이름을 되찾기 시작했다. 이게 이제 전체적인 그 흐름입니다. 이 책에. 그래서 호명사회, 이게 뭐냐?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람들이 이제 너의 이름으로 불릴 시대가 올 거다. 그래서 이름 앞에 뭔가 우리를 수식하는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 사회가 왔다. 그래갖고 이 이런 사회가 도달할 것이다. 이미 왔고 이제 계속 앞으로 펼쳐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그 가치 사슬이 줄어들고 이제 가장 극단으로 가면 한 명이 시작부터 끝까지 다 하는 담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회가 온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 책을 보면서 와 이거 되게 생각이 똑같다. 10년 전부터 이야기하던 거다. 근데 너무나 탁월하고 인사이프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자, 이 얘기를 왜 하냐, 원장님들? 갑자기 막 문형 얘기하는데 막 되게 이상한 얘기를 하죠. 근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요. 가장 극단으로 가면 한 명이 시작부터 끝까지 담당하게 된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오잉? 이거 우리 선생님들 얘기인데? 우리 얘기인데?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공부방, 교습소, 그다음에 1인 학원은 한 명이 다 하잖아요. 우리 다 하잖아요. 지금 원장님들 이야기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 시대가 오네. 막 이런 생각을 이제 혼자 하게 된 거죠. 어.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다 해야 되잖아요. 마케팅도 해야 되고, 상담도 다 해야 되고, 막 커리큘럼 다 해야 되고, 막 다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시대가 지금 원장님들, 지금 듣고 계신, 원장님들, 50명 가까운 원장님들이, 음, 우리의 시대가 오고 있는 거예요. 육아도 해야 되죠. 뭐, 그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쉽지가 않은데, 이때까지 쭉 해오신 분들이라면 시대를 잘 타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이따, 조금 더 커버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네 가지 이야기를 오늘 가져왔는데, 첫 번째는, 시스템이었어요. 운영에서 가장 필요한 거, 가장 잘했다라고 생각했던 게 첫 번째가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숙제 시스템이었어요. 왜냐? 제가 정말 수천 명의 원장님들이랑 상담을 해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라하 프랜차이즈 할 때도 그리고 지금 레디에서 이사로 일하면서 주 업무가 원장님들과 상담이에요. 맨날 전화하고 있습니다. 네, 원장님들 상담.
신규 상담도 있고, 그다음에 기존에 도입하시는 원장님들 상담을 하고 있고요. 근데 그 고민거리들이 있잖아요. 근데 분명하게 갈려요. 학원 원장님들의 고민은 선생님들이고요. 그죠? 그리고 특히 이제 막 갑자기 갑자기 안 나온다. 뭐 이런 선생님, 그죠? 막 갑자기 그만두겠습니다. 오늘 갑자기 그만둔다 그러고 막 멘붕 오죠. 이런 쪽이 이제 학원의 고민들이 많고, 이제 공부방 교수소 쪽은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나타나는 일들 중에 가장 큰 부분이 아이들과의 이제 힘듦, 이 숙제 안 해오는 거. 이 고민이 가장 커요. 그래서 말씀드린 게, 저번 달에 말씀드린 게 클래스 룰이 필요하다. 숙제를 해와야 되는 시스템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룰이 정확하게 있으면은 원장님들 에너지 소모가 적습니다. 그냥 룰대로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신규 상담부터 첫 시작부터 이 룰을 확실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원장님들이 지금 만약에 학원을 준비하고 계신 분이라면, 아, 그렇구나,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시지만, 나 이미 시작했는데, 그리고 이미 룰이 그게 없어. 숙제를 해와야 되는 룰이 없어. 어떡하지? 이런 것들이 이제 퀘스천 마크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서서히 좀 이제 변화를 둬야 되고, 가끔은 극단으로 바꿔야 될 때가 있어요. 특히나 새 학기이거나 아니면 새 학년일 때 뭔가 크게 변화를 주는 거죠. 근데 그 변화를 주기 위해서 한 두세 달 전부터 슬슬슬슬 밑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now is a great time. 이제 12월, 1월 달에 이제 슬슬 많이들 바뀌잖아요. 그러면 지금 10월 달이잖아요. 지금부터 변화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머니들께 서서히 이렇게 변화가 될 거고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를 뭐 간담회를 통해서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오늘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 저는 The Golden Circle이라는 컨셉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사이먼 시넥이라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스피커, 그리고 제가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은 분이신데, why에 대한 질문을 늘 하시죠. 그리고 제가 한동안 별명이 why 변태였어요. 맨날 why를 물어보고. 그래서 이 여기 뭐 이거 너무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희 유명하죠. 그 Start with Why라는 책을 쓰셨고요. 그리고 Find Your Why라는, 저는 이제 미국의 줌 세션을 다 들었고 이수를 했어요. 그걸 하면서 정말, 이렇게 찾는 거구나. 너무 좋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해오면서 저의 Why를 또 찾게 되었죠. 그랬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그거예요. 정말 이노베이티브한 컴퍼니들은 Y에 포커스를 한다는 거죠. Y로부터 시작을 하자. 그리고 Y를 이야기를 한다. 그런데 그냥 그런 회사들은 What을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공부방 교습소를 어머니들한테 이야기를 한다. 상담을 할 때, 그렇죠. 우리가 what을 이야기하고 있나? 아니면 how를 이야기하고 있나? why를 이야기하고 있나?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한번 정립을 해보시면 굉장히 좋아요.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죠? 천천히 좀 기간이 필요해요. 생각할 시간도 필요하고. 근데 이제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지를 제가 좀 스텝 바이 스텝으로 보여드리고 싶어요, 오늘. 그래서 일단 뭐 왜 가르치는가? 음. 계속 왜를 물어보는 거예요. 왜 나는 지금 레디에서 일하고 있지? 왜 쌤들이랑 지금 줌을 하고 있지? 이런 것들을. 근데 저는 Y가 굉장히 클리어한 사람이에요. 감사하게도. 그래서 저의 인생 Y가 있어요. 이거는 뭐 어딜 가나 늘 이야기를 하는 건데, 굉장히 짧은 스테이트먼트 안에 제 인생의 살아가는 이유, purpose가 있습니다. To light the minds of children so that they can grow up to be the light of the world. 이게 저의 인생 스테이트먼트예요. 음. 항상 머리에 담아두고 있고, 그다음에 일하면서 뭔가 힘들거나 뭐 일이 잘 안 풀린다? Y로 돌아가면 돼요.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그러면은 번아웃에서 좀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내가 이것 때문에 했지. 자, 그러면 아이들을 가르치는 이유도 이거고, 지금 원장님들과 줌을 하는 이유도 사실 이거예요. 레디에서 일하는 이유도 이거예요. To light the minds of children. 그렇죠? 그래서 이 아이들이 세상에 빛이 될 수 있게. 그렇죠? It has nothing to do with English. 음. 영어랑 전혀 상관이 없어요, 사실. 제 Y는. 그죠? 그런데, how하고 what이 영어일 뿐이에요. 그죠? 제 도구는 영어예요. 그런데 Y는, 그죠? 라이시죠.
그래서 이 학원을 운영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세상에 빛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how하고 what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대 그러면? 아이들이 세상에 빛이 어떻게 될 건데? how 어떻게? 세상이 빛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수업을 해요. 수많은 원서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meaningful한 애니메이션을 사용하고요. 소리영어를 하고요. 인사이트 넘치는 수업을 통해서 그냥 얘네들이 자신들을 알아가고 고유의 색깔을 찾아내고 그런 수업들을 계속 진행을 한단 말이죠. 영어를 사용하면서. 그렇죠. 자신의 생각을 끄집어낼 수 있는 수업들을 계속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걸 다 영어를 해서. 그래서 how하고 what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what, 뭐 어떤 책을 쓰느냐, 어떤 뭐 컨텐츠를 쓰느냐, 레디를 사용을 하고, 그리고 뭐 좋은 애니메이션을 사용을 하고, 좋은 책들을 사용하고, 그다음에 저의 경험을 사용하고, 뭐 이런 것들, 이런 맥락으로 사고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숙제도 사실 이런 똑같은 어프로치를 하는 거예요. 왜 숙제를 해야 되느냐? 아이들 왜 숙제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냥 해야 돼요. 그렇죠? 선생님들 한 번이라도 아이한테 왜 숙제를 해야 되는지, 왜 이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야기를 fully 해주신 적이 있으실까요? 어, 그러니까 아이들이 초딩이어도 이해하는 아이들은 이해해요. 그걸 알아듣는다고요.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구나, 이거를. 그래서, 왜 해야 되는지, 너는 세상의 빛, 너는 이미 빛이야. 너는 you're the light. shine your light가 제 다음 슬로건인데, 너 안에 빛이 있어. 근데 그걸 끄집어낼 거야. 근데 그거를 영어란 도구를 위해서 쓸 거야. 그리고 영어를 가지고 있으면 그 빛이 훨씬 더 밝게 빛날 수 있어.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상적인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지만, 이게 아이들한테 먹힌다는 거죠. 그리고 그거에 관한 원서를 수업을 하고 뭐 애니메이션도 그렇게 하고 뭐 이런 팀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이제 실질적으로 왜 숙제가 꼭 돼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자, 이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원장님들. Foreign Language Study Time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갖고 이게 그 FSI라고 Foreign Service Institute 외교 연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트 그룹이에요. 미국의 엘리트 그룹. 그러니까 미국에서 영어를 제일 잘하는 상위 뭐 10%라고 하죠. 10%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연구원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다른 언어를 할 때 어느 정도 대화가 가능하게 되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를 이제 조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미국 사람들입니다. 미국 사람들 기준이에요. 그래서 레벨 1은 프랑스어, 이탈리아, 스페인어, 덴마크어를 할 때 한 600시간이 걸린대요. 얘네 레벨 1. 그렇죠? 한 600시간 정도 하면은 그 사람들이랑 대화가 가능할 정도로 이렇게 간다. 막 엄청나게 플루언트하진 않지만 대화 가능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스페인어는 굉장히 막 비슷한 거 많죠. 저희랑 일본어랑 가까운 것처럼. 그렇죠? 그다음에 레벨 2가 750시간 독일어예요. 그래서 미국의 이제 세컨 랭귀지를 배우면 이제 학교 다니면은 뭐 스페인어를 굉장히 많이 하죠. 비슷하니까. 그리고 레벨 3는 900시간, 인도네시아, 스와힐리어. 그다음에 레벨 4가 1100시간까지 올라가요. 그리스어, 러시아어, 베트남어, 슬로바키아. 근데 레벨 5까지밖에 없는데 아직 한국어가 안 나왔어요. 이게 불안한 거죠. 왜? 그러면 이 말은 뭔 말이냐? 영어하고 한국어는 가장 멀리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레벨 5가 어떻게 되냐면 한국어가 일본어, 중국어가 여기에 나와요. 그런데 시간을 한번 보세요, 원장님들. 이게 레벨 1, 2, 3, 4까지는 갭이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나요. 그죠? 음. 이게 뭐 150시간 이렇게 뛰다가 200시간 뛰다가 갑자기 1100시간이 뛰어요. 레벨 4하고 5로 넘어가는. 두 배가 되잖아요. 레벨 4하고도.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한마디로 영어는 겁나게 어렵다. 한국 아이들한테. 그리고 미국 사람들한테 한글은 겁나게 어렵다. 이거예요. 2200시간 이걸 계산해 보세요. 원장님들. 하루에 1시간씩 매일 하면 6년이에요. 물론 아이들의 그 습득 능력은 달라요. 그렇죠? 놀랄 정도로 빠르고 우리보다 되게 빠르죠. 그리고 이 데이터가 뭐 절대적이지는 않아요. 앱솔루트하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런데 한번 요거랑 비교를 해보자면 쌤들이 아웃풋을 생각을 하실 때 이런 계산도 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주 3회 1시간 수업을 한다. 한 달에 12시간밖에 안 해요. 1년에 144시간이에요. 이 페이스대로 그러니까 한 번도 안 빠지고 이 페이스대로 계속 하려면 15년이 걸려요.
그러니까 bottom line은 일단은 영어가 겁나게 어렵다는구나를 알아야 되고 오래 걸리는구나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계산을 한번 해봐야 돼요. 어? 이거에 조금이라도 근접하려면 한 달에 12시간 수업을 해서 그것도 100% 영어로 안 하죠, 대부분. 과연 이게 내가 원하는 그리고 어머니들이 원하는 아웃풋이 나올 수 있을까? I doubt it. 그렇죠? 그러면 숙제가 머스트로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매일매일 아이가 숙제를 할 수 있게끔 그 시간 확보 그리고 그 노출되는 양 이런 것들이 확보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숙제는 뭐, 우리 애가 뭐 컴퓨터가 어쩌고 저쩌고, 뭐, 우리 애가 뭐 이런 걸 힘들어해서, no. 그런 익스큐즈 없는 거예요, 저한테. 어. 왜냐? 여기는 무조건 숙제를 해야 돼요. 왜? 아웃풋을 내야만 하는 곳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래야 되죠. 그죠? 돈을 지불하시고 부모님들께서는, 결과를 또 우리는 만들어내야 되는 상황이니, 어, 숙제가 머스트로 가야 되고, 음, 매일매일 책과 애니메이션과 소리 영어를 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랬을 때 분명한 변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아이가 숙제도 안 하고 그냥 딸랑딸랑 와서 한 달에 12시간 하고 가는데 얘가 영어를 엄청나게 잘한다? 아니, 천재죠. 그런 아이는 거의 안 와요. 없어요. 그죠? 그리고 그런 아이들은 조금 하고 다른 데로 가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꾸준히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제 커리큘럼이었어요. 뭐, 제가 주 5회로 시작을 했어요. 주 5회 1시간 수업. 처음에 오픈을 했을 때 그랬어요. 그때 젊었죠? 십몇 년 전이니까. 젊어갖고, 뭐, 괜찮아. 오케이. 주 5회 그냥 가자. 무조건. 그래서 2시부터 10시까지 주 5회 수업을 했어요. 풀로. 근데 괜찮았어요. 왜? 젊었잖아요. 애도 없었어요, 그때. 그쵸? 그러니까 막 미친 듯이 한 거예요. 그리고 어, 또 경제적으로 이제 두둑해지니까 이제 좋기도 하고 기분도 좋고. 그런데 그러다가 제가 이제 첫째가 태어났죠. 그리고 제가 저녁 시간이 확보가 돼야 되는구나라고 하고 20명을 내보냈어요. 중학생 폐지. 어, 돈이 얼마죠? 어, 그런데 아직도 그 폐지한 거는 정말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프라이어리티의 이슈인 거예요. 그렇죠? 어찌됐건 근데 주 5회로 시작을 했다가 주 4회로 갔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공방을 그만두고 나올 때는 주 3회였어요. 갈수록 얘가 뺀질거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 갈수록 그 나이도 들고 하니까 이게 힘든가? 맞아요.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당연히. 그건 뭐 인정. 하지만 계속해서 옵티멈하게 만들어낸 것도 분명히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자, 그래서 주 5일을 하면 좋은데 근데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주 4일로 가도 조금 더 옵티멈하게 이거를 견고하게 해놓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라고 해서 트라이를 해봤는데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확실히 저는 주 4일이 제일 좋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와이프가 공부방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주 4일로 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주 3일을 일단 살짝만 그 커리큘럼을 살짝만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12번을 수업을 하죠. 그런데 요 첫 주에 소리 영어를 치고 나가요. 왜냐? 일단 컨텐츠를 치고 나가고 팝송을 제일 첫 번째 하잖아요. 팝송은 매일 수업에 들어오면 한 번씩 부르고 매일 숙제로 나가요. 그러니까 다시 팝송 하나를 배운다. 이번 달에 하나 배우는 거죠. 정독 같은 개념이에요. 하나를 배우면 얘가 여기 오면 12번 하게 되죠. 12번 부르고 시작해요. 수업을. 그리고 매일 숙제로 나가요. 그러니까 30번을 해요. 그러면 적어도 4, 50번은 얘가 부르는 거예요. 외우라고 안 해도 돼요. 그냥 외워져요. 자, 요거를 오토매틱으로 가야 되니까 팝송을 먼저 치고 나가요. 그래서 팝송 TMI를 합니다. 거의 대부분. 1시간 정도 걸려요. 음. 그리고
두 번째 날 이제 소리 영어 컨텐츠를 하죠. 왜냐? 소리 영어는 계속해서 반복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치고 나가는 게 좋았어요. 그리고 요 프라이데이는 파워 리딩 다독하는 날이에요. 가끔은 안 하기도 하는데 뭐 그리고 제 커리큘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유연성. 이게 아이고 어 이게 뭐 좋게 말하면 유연성이고 안 좋게 말하면은 너무 정신이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이거를 딱 정해놓다고 해서 무조건 이거대로 가지 않아요. 예를 들면 소리 영어를 하는데 얘네가 잘 빨아들인다 그럼 한 시간 쭉 가죠. 근데 만약에 오늘은 좀 안 빨아들이는 것 같아. 그러면 한 30분 수업하고 그 나머지 30분을 원서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스위치가 다 가능해서 대부분 블락 형태로 보시면 돼요. 30분씩 블락으로 짜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오늘은 쭉 가는 걸로 해서 얘네가 잘 빨아들인다 그러면 한 시간 쭉 가는 거고 이런 식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오늘은 운영이니까 커리큘럼을 깊이 있게 들어가지는 않을 테니까 라이트하게만 지나가는 건데 파워 리딩을 하고 그다음에 원서 TMI를 하죠. 여기서 늘 제가 이제 다다음 주에 또 진행할 원서 TMI 그 수업을 하고 그다음에 원서로 정독을 들어가는 거죠. 역시나 마찬가지로 원서를 좀 하다가 소리 영어가 좀 부족한 것 같아. 숙제를 해왔는데 숙제를 얘네가 제출을 했는데 이게 잘 안 되고 있다. 라면은 여기서 한 뭐 40분 수업을 하고 한 10분은 좀 더 그 소리 영어를 건드릴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스위칭이 하는 거죠. 그다음에 스페셜 클래스는 이제 제가 원하는 거를 할 수도 있고요. 뭐 예를 들면 이제 레디를 사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AI 제너레이터를 사용해서 그 아이가 원하는 토픽으로 저희가 본문을 다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단어장이랑 이런 것들 다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이걸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ELT 교재 한 챕터를 그냥 만들어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뭐 원서와 연결되는 무언가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냥 제가 좋아하는 대로, 좋아하는 토픽, 아이가 원하는 토픽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아이가 직접 가르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티칭이라고 했잖아요. 가장 배움에 가장 많이 남는 리텐션 레이트가 가장 높은 거는 티칭이다. 그래서 아이한테 돌아가면서 아이가 토픽을 정하고 아이가 가르치고 싶은 거, 프레젠테이션을 할 수 있게끔 우리를 가르쳐주는 그런 수업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그 프레젠테이션은 어떻게 나오는지 이제 좀 이따 또 이야기를 나눌 거고, 뭐 이런 식으로요. 자, 그러면 그리고 이제 리코딩 데이가 있어요. 이것도 조금 이따가 그 커버를 할 건데 요거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많습니다. 12번밖에 안 왔는데 한 번을 리코딩 데이로 날려? 이거는 티칭이 아닌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그렇게 저한테 질문을 주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런데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사실 2번, 1번이 시스템이고 2번이 리코딩 데이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 다시 들어갈게요. 그래서 보시면은 별거 없습니다, 쌤들. 이게 뭐야? 이게 커리큘럼이야? 별거 없어요. 그런데 이 안에서 뭐 어떻게 진행을 하느냐, 뭐 브레이크다운을 솔직히 뭐 이거를 브레이크다운을 해봤자 이것도 막 샘플해요. 사실 엄청난 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처음에 오면은 1시간 뭐 2시에 온다라고 하면 팝송으로 시작해요. 그냥 무조건 그달 배우는 팝송으로 다 같이 부르고 시작해요. 그다음에 한번 이제 캄다운 시켜야 되니까 1분 동안 명상의 시간을 합니다. 그냥 진짜 모두 다 absolute silence를 하고 그냥 눈 감고 캄다운 하는 시간이에요. 한번 리프레시를 하는 거죠. 그리고 뭐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때 아이들을 한 명씩 한 명씩 이렇게 저는 봐요. 보면서 어, 기도를 합니다. 음, 이렇게 아주 짧지만 1분 안에 이렇게 휘리릭. 그리고 어느 날은 한 녀석이 딱 눈에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걔를 위해서 그냥 1분을 다 사용을 하는 거예요. 뭐 종교가 없으신 분들은 그냥 그 아이를 위해서 이제 좋은 생각들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숙제 체크를 하고요. 숙제 체크는 무조건 매일 애들이 보는 데서 해야 돼요. 근데 뭐 엄청난 게 아니에요. 저는 소리 영어를 하기 때문에 여러 컨텐츠를 아이들이 맨날 리코딩을 해서 보내지만 그중에 하나만 체크를 해요. 굉장히 빠르게. 근데 제가 어떤 컨텐츠를 체크할지 아이들은 알 수가 없으니까 모든 컨텐츠를 다 해야죠. 자, 선생님들이 숙제 체크를 안 하는 순간 아이들은 그 빈틈을 파고들 겁니다. 이거는 아이들 잘못이 아니에요. 아이들은 그렇게 태어났어요. 선생님 체크 안 하네? 안 해요. 그죠? 특히 리코딩 숙제를 선생님 체크 안 한다? 그러면은 얘네 리코딩 기능 틀어놓고 딴짓해요. 게임하고 있고, 그거 그냥 막. 왜냐하면 녹음 파일이 들어오면 숙제가 완료됐다라고 체크가 되기 때문에 프로그램 상에서는 이건 꼭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레디가 이제 곧 있으면은 소리 영어가 나오니까 그런 소리 영어 관련된 부분들은 제가 이제 11월, 12월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숙제 체크가 되면 한 10분이 지났죠? 그러면 이제 그 메인 수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25분을 하고 잠깐 1분 브레이크를 하고 뭐 그다음에 메인 수업 2를 진행하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소리 영어를 하고 원서를 가던 아니면은 아예 그냥 통으로 메인 수업을 쭉 밀고 가던 이거는 그냥 제 마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숙제 체크하는 동안 애들은 뭐 하나요? 다 같이 들어요. 다 같이 들어요. 그 소리 영어 체크를 제가 메인으로 하기 때문에 자, 그리고 포인트 주고, 공개적으로 같이 들어요. 맞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막 못하는 아이들 만약에 뭐 놀리거나 웃거나 이러면 이제 완전 저한테 완전 혼나죠. 제가 화를 잘 내지는 않는데 수업하면서, 친구, 이런 것도 그 룰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저희 문화 안에, 우리 클래스 컬처 안에, 친구 리스펙트하고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는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가죠. 그리고 어쨌건 이렇게 진행이 돼서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는데 이 커리큘럼을 왜 말씀드렸냐면 결국에는 이게 좀 들어가야지 이해가 되실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 뭐가 이게 1분 브레이크는 그냥 잠깐 그냥 이런 거 스트레칭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하면은 뇌가 한번 리프레시 된대요. 그죠? 잠깐만 여기 뭐가 써졌네요. 잠깐만요. 아이고. 화면이 다시 보이시나요? 어, 근데 잠시만요. 뭐가 써져 있죠, 저기. 이게 왜 이렇게 됐죠?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이게, 어, 지워야 되나요? 오케이. 누가 여기다 쓰셨나 봐요. 네네. 죄송합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음, 이런 커리큘럼을 진행을 하고 있고, 이 원서에 대한 부분도 역시 숙제예요. 숙제에 대한 부분인데, 원장님들의 학생들은 1년 동안 원서 몇 권을 읽게 될까요? 이거 역시도 그냥 앱솔루트한 넘버는 없습니다. 그런데 원장님들이랑 상담을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냥 질문을 하고 원장님들이 대답한 데이터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아웃풋을 좀 만들려면 아웃풋이 그래도 좀 나오게 하려면 아이들이 몇 권 정도 읽어야 될까요? 라고 질문을 했을 때 대부분 평균적으로 한 2,000권, 1,500에서 한 2,000권 정도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원서만 하시는 분들은 더 많이 읽겠죠. 영어 도서관 하시는 분들은 더 많이 읽겠지만, 이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앱솔루트한 그거는 아니지만, 넘버는 아니지만, 그런데, 2,000권 정도는 그래. 저도 보니까 그 정도는 해야 돼. 그렇죠? 저는 반반이에요. 커리큘럼이 거의 소리 영어 반 그다음에 원서 반인 거죠. 거의. 그리고 이제 나머지 엑스트라가 있긴 하지만 비율이 소리 영어가 조금 더 높기는 합니다. 원서보다는. 그런데 어찌됐건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원서로 수업을 하고 있는데 책을 안 읽어 아이가. 숙제를 안 해와. 책을 안 읽어요. 그러면 아웃풋이 나올까요? 안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독이 너무 중요한데 정독을 정말 열심히 너무나 잘하시는 분들이 한 달에 한 권 하잖아요. 그럼 1년에 12권이에요. 그 책에 대해서는 굉장히 빠꼼하게 잘하는데 가독을 안 했다. 어? 원서로 우리가 원하는 아웃풋이 나올까? 이것도 I doubt it. 그렇죠? 물론 천재들은 가능하죠. 음. 자, 못 읽는 아이들은 어떻게 하나요? 파닉스 아무리 해도 못 읽는 아이들. 요런 아이들은 이제 또 다른, 요거는 이제 운영이니까 요거는 이제 커리큘럼으로 들어가야 되고, 어, 그쵸. 조금 더 소리 영어. 그 텍스트가 안 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소리 영어로 한번 해보시면은 또 은근히 텍스트 안 되는데 소리 영어로 엑셀 하는 애들이 있어요. 굉장히 좀 이따 제가 보여드릴 아이가 그런 케이스였는데 한번 볼게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써야겠죠. 자, 그래서 일단 한번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원장님들. 이거 그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예를 들면 정독으로 수업을 한다 나는. 그러면 한 달에 한 권 해요, 우리가. 그렇죠? 그리고 뭐 아까 파워 리딩이라고 써놓은 거 있죠. 다독 데이를 해서 한 5권 정도 읽는다. 그날 와서. 그리고 숙제를 매일 한 권으로 하면은 매일 읽었을 때예요. 주말까지.
한 달에 30권 정도 읽어요. 그러면 한 달에 한 36권을 읽게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1년에 400권 정도 읽게 돼요. 자꾸 여기서 쓰지 말아주세요, 원장님. 어, 네네. 그리고, 어, 제가 이게 블락을 안 시켜놨나 봐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이런 경우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네. 자, 그리고 만약에 똑같이 운영을 하는데, 숙제를 2권씩 줬어요. 2권씩 읽어, 애가. 그럼 60권이에요. 한 달에 66권을 읽게 되네요. 그러면, 1년에 700권, 거의 800권을 읽게 돼요. 나쁘지 않네. 좋아요. 그러면 여기서 약간 조금 더, 그, 용기를 내자, 아이들아. 라고 해서 3권씩 읽는다, 만약에. 그러면 한 달에 96권을 읽게 되고, 1년에 1000권을 넘게 되네요. 그러면 만약에 4년을 다니면 이렇게 읽게 되네요. 그런데 이게 말도 안 되는 그 숫자라는 건 아시겠죠? 왜냐? 올라가면 당연히 글밥이 길어지고, 그다음에 그 하루에 한 권을 읽기도 어렵게 되잖아요. 그냥 넘버예요, 넘버. 대신 밑에 단계는 하루에 10권, 20권도 읽을 수가 있으니까 뭐 또이또이 했다고 치고, 하면 대충 대략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이가 한 달에 한 권, 아니, 그러니까 하루에 한 권도 안 읽고 있다라고 한다면 원서로 수업하시는 분들 중에, 그러면 한번 퀘스천 마크를 가지고, 어,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가 원하는 아웃풋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일치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걸 매일 반복해서 매일 해야지만 아웃풋이 나오는데, 대부분 원장님들의 패턴, 그리고 제가 이제 대부분 잘하시는 분들보다는 이제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 고민 상담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아웃풋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패턴화되어 있습니다. 첫 1, 2년은 별로 고민 없어요. 재밌게 해요. 그다음에 3년 차가 들어가면서부터 왠지 똥줄이 타기 시작해요. 왜? 엄마들한테 그 약속했던 아웃풋이 왠지 안 나올 것 같아. 이렇게 불안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애들을 잡기 시작해요, 갑자기. 그러니까 애들이 막, 우리 선생님이 달라졌어요.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4년 차 가면 더 똥줄이 타. 왜냐? 약속을 했어. 이제는 나와야 돼. 아니면, 아니면 먼저 나갔거나, 이미. 아웃풋이 안 나오기 시작해서 먼저 나갔거나, 아니면 끝까지 믿고 계시는데 막 안 나와요. 모명 원장님, 불안합니다. 공감됩니다. 소명 원장님,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더더욱 원장님들, 이 시스템적으로 이 어느 정도 안정권을 보장을 해놔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뭔가 숙제가 되고 뭐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아웃풋을 프로미스를 한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렇죠? 음. 물론 훨씬 더 뛰어나신 분들이 정말 끌어내는 능력이 탁월해서 이런 걸 하지 않고도 끌어내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야. 그런데 저는 그런 분들 많이 못 만나봤어요. 음. 그래서 어, 매일매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Simple can be harder than complex. 자, You have to work hard to get your thinking clean to make it simple. 그래서 어 우리 긴 시대에 살고 있고 인스타그램 보면 막 저 선생님 막 저것도 하고 있고 막 나도 해야 될 것 같고 막 해갖고 막 하잖아요. 김밥 천국이 되는 거예요. 우리 커리큘럼이. 그래서 여기는 무슨 색깔인가 했을 때 색깔이 없어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일단은 내가 정말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 좀 이따 얘기 나올 거지만 색깔들을 저희가 고민을 하면서 그 색깔들을 더 강화시킬 수 있는 것들을 점점 옵티멈하게 가면은 사실 더 추가하는 게 아니라 더 빼기 시작합니다. 빼기의 기술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 번은 쫙 추가되는 시기가 있어요. 원장님들이. 추가를 하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는 거예요. 열심히.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찼다 그러면 더 이상 거기서는 이제 불안해 하시지 마시고 하나하나씩 내려놔야 돼요. 빼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다 모아놓고 나는 이거를 잘하는구나. 내가 좋아하는 거는 이거구나. 이거를 이제 알게 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생각을 해야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이거 하니까 나 이거 해봐야지 하고 하면 아무 생각 없이 하면은 그런 색깔이 만들어지지 않죠. 그래서 그런 색깔들을 어떻게 만들어질지도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서 내 색깔이 어느 정도 나오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믿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색깔이 뚜렷해질수록 이제 나오게 되겠죠. 그 뚜렷한 색깔을 따라오는 어머니들이 생기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아웃풋도 나오고 불안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심플하게 된다는 거죠. 오히려 커리큘럼이. 컴플렉스하지 않아요. 심플해요. 근데 심플한 거가 되게 볼품없어 보일 때가 있어요. 팬시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어, 이 근본적인 부분을 건드리는 것들이 없이 기본적인 게 없이 그런 팬시한 게 들어오면 안 되죠. 그러나 이게 기본적인 게 되면서 팬시한 거를 추가해서 트렌디하게 운영하는 건 분명히 필요해요. 무조건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우리 중심에 있는 것들이 분명히 백본 스트럭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두 번째로 가면은 이 시스템, 숙제, 특히 숙제 시스템을 말씀드렸어요. 숙제는 무조건 돼야 되는 이 시스템을 만드는 게 저는 제가 운영하면서 아웃풋을 만들어내면서 가장 효과적이었던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운영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원장님들께서 지금 숙제가 애들이 잘 안 해온다. 그리고 숙제 시스템이 잘 안 돌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진짜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어. 그리고 숙제가 힘들어요. 맞아요. 힘들 수는 있는데 그냥 저는 좀 극단적이에요. 숙제를 안 해오면 못 다니는 거예요. 그냥 여기를. 그런데 얘가 너무나 다니고 싶게 재밌게 수업을 하죠. 그러니까 애들은 다니고 싶어요. 그럼 숙제를 해요. 그죠? 그리고 숙제를 안 해오면 저는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원장님들. 왜? 룰대로 따라가면 돼요. 너 왜 안 해왔니? 뭐 애도 혼내고 그런 게 없어요. 안 해왔어? 그럼 남아서 하고 가. 왜냐? 그게 룰이에요. 어머니들도 다 숙제하고 있고 아이들도 다 숙제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잔소리할 필요도 없고 뭐 이것저것 얘기 왜 안 해왔니? 뭐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남아서 하고 가는데 여기에 하나의 트릭이 있죠. 남아서 하고 이것도 남아서 하고 가는데 되게 기분 좋게 얘기해요. 그래? 그럼 남아서 하고 가. 근데 되게 재수없게 느껴질 거예요. 아이들 입장에서. 왜냐? 만약에 제가 예를 들면 30분 분량의 숙제를 줬다라고 쳐요. 그러면 남아서 할 때는 얘네가 1시간 아니면 1시간 반 분량을 하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두세 배가 돼요. 그래서 한 번 안 해온 애들이 그 숙제를 하고 가잖아요. 그러면 내가 더럽고 치사해서 숙제를 하고 온다 이런 느낌이 되는 거죠. 안 그러면 애들이 그냥 버릇돼서 와서 한다니까요. 어. 그리고 선생님이 너무 좋아지잖아요. 미리 와갖고 하든지 여기 와서 하다든지 아니면 끝나고 한다든지 막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요. 나는 수업해야 되는데. 그죠? 우리는 1인 학원인데 얘 봐줄 시간 없는데 다음 수업해야 되는데 막 이게 된단 말이죠. 그리고 다음 학원이 있어도 안 보내요. 음. 뒤에 스케줄이 있던 없던 저는 상관없어요. 얄짤없이 그냥 이거는 이렇게 지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오래 뻐긴 애가 4시간 반을 뻐긴 애가 있었어요. 그냥 내가 뻐기면 선생님이 보내주겠지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내가 이길 거야라는 마음으로 어머니가 계속 전화 와요. 아직도 안 했나요? 안 하고 있네요. 네, 하고 보낼게요. 저녁 시간인데요. 선생님. 저녁 제가 먹이겠습니다. 저녁도 줬어요. 근데 끝까지 안 하다가 4시간 반 후에 하고 갔어요. 문 열자마자 엄마를 보고 오열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얘가 그만둘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 다음 날부터 졸업할 때까지 숙제를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해왔어요. 음, 음. 그러니까 룰은 지켜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약간 이제 트위스트가 있긴 합니다. 제일 마지막에 이 룰을 지켜야 된다는 이거. 음. 그런 exception이 있긴 한데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고 그 외에는 룰은 지켜져야 됩니다. 룰이 깨지기 시작하면은 이 전체 시스템이 붕괴가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리코딩 데이. 어떻게 보면 리코딩 데이는 시스템 1번 안으로 넣어서 풀을 수 있긴 했는데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따로 여기다 넣었고요. 그리고 저는 스피킹 위주의 커리큘럼을 운영을 했기 때문에 리코딩 데이가 굉장히 크루셜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 마지막 금요일 날 항상 했어요. 12번밖에 안 가르치는데 그 중에 한 번을 그냥 리코딩하고 노는데 날려? 네, 날립니다. 왜? 우리에겐 숙제가 있잖아요. 매일매일 해요, 애들이. 그러니 하루 정도는 좀 놀아야 된다. 음. 근데 노는 것만이 아니죠. 매달 마지막 금요일 날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그 달 배운 컨텐츠가, 그 달 배운 컨텐츠로 진행을 하는 거죠. 근데 요 컨텐츠가 어떤 컨텐츠가 될지 몰라요. 얘기를 안 해줘요.
무엇을 갖고 이번 달은 리코딩을 할 건지, 그게 원서 리더 라우드가 될 건지, 아니면 소리 영어 컨텐츠가 될 건지, 아니면 우리 ELT 교재에서 뽑아왔던 그 챕터가 될 건지 안 알려줘요. 그러면 아이들이 열심히 하죠. 한 달 동안. 그 다음에 한 하루 이틀 전에 얘기해줘요. 이번 달 리코딩 데이에는 뭐 할 거야? 팝송으로 할 거야. 아니면 원서 우리 했던 원서 커버했던 원서를 리더 라우드 할 거야.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 미리 알려주면 그것만 열심히 하겠죠. 그죠? 그다음에 그달 배운 컨텐츠를 촬영을 하고요. 하나만 하는 거예요. 하나만. 그리고 여기서 이제 팀워크, 경청, 존중을 배웁니다. 아이가 나와서 한 아이가 리코딩을 하면 다른 아이들은 다 이제 앉아서 보고 있는 거예요. 떠들 수도 있죠? 절대 안 돼요. 경청해야 되고, 이러면서 이제 아이들 팀워크, 그 다음에 그 리스펙트 하는 거를 배우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잘 혼내지 않는데, 이런 아이들 무시하거나, 막 비웃거나 이러면 엄청 눌러버려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제가 화나면 무서운 거 다 알고 있습니다. 네, 한 번씩은 다 그런 걸 경험해 봤으니까요. 왜냐면 아이들은 그럴 수도 있죠. 그죠? 모르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한번 혼나고 이제 안 하면 되는 거니까. 자, 그리고 어 끝나면 리코딩 데이가 보통 한 반 이렇게 하면은 한 2, 30분 하면 끝나요. 그러면 나머지 2, 30분은 뭐 영화를 본다든지 아니면 게임을 한다든지 놀아요. 그냥 재밌는 시간이에요. 왜냐? 이 처음에 리코딩 데이를 하면은 이 성향에 가진 아이들은 되게 재밌게 해요. 근데 I 성향의 아이들도 있잖아요.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뭔가 소리를 바깥으로 내는 것도 힘들어하지만 아이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얼마나 무서워요. 퍼블릭 스피킹이 되게 힘든 거잖아요, 사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1학년부터 알파벳부터 저는 이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원을 다니는 아이들은 오래되면 그냥 자연스럽게 하기는 해요. 아예 그냥 파닉스 A, B, C, D부터 이거 나와갖고 하거든요. 자, 그러면 저기 스크린에다가 알파벳 올려놓고 A, 뭐 D, E 이거 맞추는 것부터 하는 거예요. 단어 하나씩 올려놓고 파닉스 반 하는 것처럼. 그래서 동영상 파일을 다 이제 촬영을 하고 당연히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를 만들죠. 예를 들면 폴더링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 반에 2시 반이다. 2시 클래스다. 그러면 2시 클래스에 고은이, 데이빗, 미정이, 현진이 이렇게 다 이름 해놓고 매달 동영상을 그 아이 폴더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1년 다니면은 12개가 있을 거예요. 2년 다니면 24개예요. 그러면 이거를 왜 하느냐? 당연히 아시겠지만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다른 아이랑 비교하면 안 되잖아요. 얘네들을 존중하면 당연히 비교는 절대 금물이죠. 근데 유일하게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은 누구죠? 그 아이의 과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영상을 찍어 놓으면 얘네들, 자기 자신들의 변화를 자기네들이 굉장히 직관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어머니들도 마찬가지로요. 그래서 가끔씩 꺼내봐요, 이거를. 그러면, 야, 너 2년 전에 완전 이거 영어 겁나게 못했네. 이러면서 장난하면서 이제 옛날 걸 보여줘요. 근데 너 봐, 지금 잘하잖아. 대박이네. 야, 이렇게 많이 늘었어? 짱이네. 뭐 이런 막 이제 그 컴플리멘트 샤워를 해주는 거죠. 음. 그리고 어머니들 물론 이제 그 시험 레벨 테스트를 보고 하는 거를 중요시 여기죠. 그런데 그런 거를 잘 모르시는 어머니들도 있어요. 나는 뭐 SR이니 렉사이린이 잘 모르고 뭐 넬트도 잘 모르겠고 뭐 이런 어머니들도 계신단 말이죠. 그냥 영상 보여주면 돼요. 어머니, 얘가 작년에 요렇게 시작했는데요. 지금 요렇게 하고 있네요. 보시면 너무 좋고. 또 한 가지 장점은, 이거 상담하실 때 굉장히 유용하게 쓰입니다. 요렇게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요런 아웃풋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학원에 다니면. 그리고 역시나 뭐 홍보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당연히 전략적으로 이거는 좀 이제 우리 학원을 홍보하기 위해서 우리 이런 수업을 한다. 라고 사용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결국에는 그 아이의 포트폴리오가 돼갖고 늘 어머니들께 보내드려요. 그리고 제가 이것도 얘기했지만, 한번, 어차피 이거 한번 보낼 거잖아요. 어머니들한테. 그쵸? 그러면 저는 점심시간에 보냈어요. 요때쯤 점심 드시고 있을 것 같은데, 이왕 못 보낼 거, 그냥 하루 24시간 중에 보낼 거다. 그러면 점심시간에 일단 보내요. 왜? 가끔 가다가 풀려요. 어머니들이 다른 어머니들과 브런치를 하고 있어요. 그때 이게 띵 도착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머니가 보고 다른 어머니들한테 같이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했는데 요게 있네. 요렇게 했네. 그래서 그렇게 돼서 그 소개가 돼서 상담이 와서 들어온 아이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차피 보낼 거니까 아니면 저녁 시간에 슬쩍 보내기도 해요. 저녁 시간에 아빠가 와서 볼 수도 있으니까. 원장님도 아시죠? 아빠가 결정해서 가면은 계속 다녀요. 그렇죠? 네네. 스피킹 대회도 나가나요? 제가 운영을 했을 때는 나가지는 않았었고요. 제가 이제 이사로 일을 하면서 스피킹 대회 팀을 꾸려서 준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스크립트 써주고 제가 녹음해갖고 제 그 목소리로 인토네이션이랑 다 이제 막 그런 거 이모션 다 넣어갖고 어, 녹음을 해서 그걸로 가서 뭐 대상 받은 아이들은 많이 있는데 뭐 사실 저는 스피킹 대회가 엄청 막 크게 의미를 두고 있지 않은 게 정말 이 아이가 쓴 스크립트고 이 아이의 생각이라면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뭐 아시겠지만 뭐 스피킹 대회를 안 좋게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약간은 그 콘테스트 같은 느낌이 있어서 외워서 자신감 있게 하는 아이들이 이제 잘 받으니까 그래서 많이 그때 제가 운영하면서 나가지는 않았고요. 네네. 얼마나 자주 보내시나요? 한 달에 한 번, 이 영상을 한 달에 한 번 보내요. 네. 자, 이렇게 이제 어 진경님, 쌤 코칭으로 대사. 이거는 진짜 저는 그냥 스크립트 써드리고 녹음만 한 건데, 정말 저는 숟가락 얹을 생각은 없고요. 당연히 원장님들이 아이랑 이거 떠먹여 주시느라고 고생한 거는 그 100%다 원장님들이 잘하신 거고, 아이가 열심히 한 겁니다. 저는 그냥 살짝 살짝 얹어놓은 거고, 제가 크레딧을 가져갈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재미있게 아이들이랑 했었어요. 자, 그래서 어떤 그 컨텐츠들을 이제 리코딩을 하느냐 보시면 이거는 이제 ELT 교재들에 나와 있는 한 챕터예요. 그 챕터를 음, 매일매일 반복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이제 뭐 정독같이 수업을 하다 보면 아이들이 외워지죠. 그러면 그걸로 처음에는 음, 얘네들이 이 외운 걸로 프레젠테이션을 해요. 제가 원하는 프레젠테이션 좀 이따 영상이 나오겠지만 얘네가 쓰는 스크립트로 얘네가 원하는 스타일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거를 저는 선호해요. 그리고 어,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4년, 5년이 지나면 그렇게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본인들이 크리에이트 할 수 없으니까 카피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런 것들 이제 ELT 교재나 요즘 되게 좋은 책들 많잖아요. 뭐 어떤 책이든 상관없습니다. 링크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브릭스나. 거기에 한 챕터를 골라갖고 이제 아이랑 수업을 하면서 My name is 잭슨. 귀엽죠? 제가 이 영상을 많이 쓰는 이유는 이 아이가 너무 귀여워서요. Mountains change color in autumn. 자, 그래서 파워포인트를 만드는 거예요. 이거 역시도 제가 처음에는 만들어줘요. 그냥 한 문장에 대한 사진을 찾아서 구글에서 다운받아서 파워포인트로 넣으면 돼요. 그러면 멋진 프레젠테이션이 되는 거죠. 처음에는 이 과정도 안 하고 그냥 읽기 연습만 하고 뭐 하다 보면 외워지고 그 다음에는 프레젠테이션 스킬을 살짝 살짝 보여주는 거죠. 알려주는 거죠. 그거는 배워야 되니까.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한다든지 뒤를 돌아보고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런 것들 이제 팁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짜잘한 팁을 알려주면 Many people 이렇게 go to see the 진행을 colorful 해요. mountains. They enjoy 이렇게 하죠. many flowers. They enjoy seeing autumn leaves. They enjoy walking in the wood. They enjoy eating on the rocks. But here is some truth. Don't pick the flowers. 자, 그리고 저 뒤에 사진이 이제부터는 뭐가 나오냐면, 어, 그, 그 문장에 대한 거를 저희가 직접 나가서 찍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나가서 우리가 산에 가서 하지 말아야 될 룰들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뭐냐? Don't pick the flowers 라고 나왔어요, 문장이. 그러니까, 얘네들한테 저희가 우리 하나씩 문장 맡아서 그거 나가서 사진 찍자. 그리고 그거 프레젠테이션으로 넣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미리. 그래서, 너는 요거 하고 싶은 문장 있어? 그러면 애들이 다 정해요. 그래서 저 여자아이는 Don't pick the flowers를 고른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Don't pick the flowers를 표현을 한 거죠. 그리고 저는 그걸 사진을 찍어서 프레젠테이션으로 넣었고요. Don't
Don't shake the trees. 그래갖고 요거는 두 명이 자기네들이 하고 싶다 그래갖고 사진으로 찍었지만 동영상으로 찍었으면 완전 막 미친 듯이 막 흔들었거든요, 애들이. 어, 요런 거를 해서 좀 더 인게이지먼트를 올리는 거죠. 그냥 뭐 나랑 좀 별개 그냥 책에 나와 있는 컨텐츠가 내가 직접 나가서 찍고 내 거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재미있게 아이들이 학습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뭐 다음은 예를 들면 이제 원서 이번에는 이번 컨텐츠 원서야. 그러면 그 정독했던 원서를 She's nice, my mom. 뭐 이런 식으로 My 그냥 mom's a fantastic cook and My a mom에 대해서 brilliant 했었죠. juggler. She's a great painter and the strongest woman in the world. She's really nice, my mom. 자, 저는 막 저런 리액션, 막 이렇게 몸짓 이런 거를 막 부자연스러운 거를 되게 좋아하지 않는 스타일이기는 한데, 요거 하나하나도 다 아이들이랑 만든 거예요. 그래서, strongest woman은 어떻게 할까? 제가 알려준 게 아니라, 아이가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그리고, 좋아. 포인트 주고, 우리 그걸로 하자.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나중에 이제 본인들이 원하는 거를 이제 그 본인들의 감정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요거는 애니메이션. 제가 되게 좋아하는 Monster Incorporation. My friends call me Fran. Mr. Bile, can you tell me what you did wrong? I fell down. No, before that. Can anyone tell me Mr. Bile's big mistake? Anyone? Anyone?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애니메이션을 하기도 하고요. 자,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은 나중에 본인들이 스크립트를 쓰고 본인들이 프레젠테이션을 만들고 그다음에 발표를 하게 되는 거죠. PPT도 본인들이 만들고. 그래서 제가 이 아이 절대 자기 얼굴 보여주지 말라 그래갖고 제가 센터를 했어요. 이 아이는 he's not 뭐 좀 미안하지만 he's not a perfect example. 제일 잘한 아이의 example은 아니에요. 근데 왜 얘를 지금 보여드리는지 좀 알려드릴게요. Today, I'm going to talk about Overwatch. Overwatch is Blizzard's hyper FPS game, which means that it's like a shooting game. The reason that I want to talk about this is because everyone can play and everyone will enjoy it. Many 자, 약간 어눌한 면도 있는데 막 중간에 막 한숨도 쉬고. 자, 이걸 왜 보여드리다냐면 얘는 지가 썼어요. 지가 PPT도 만들었죠. 근데 연습을 안 하는 녀석이에요. 그래서 거의 지금 raw로 하는 거예요. 그냥 연습 많이 안 하고 스크립트 안 외우고 그냥 대충 쓴 다음에 그냥 대충 하는 거예요, 발표를. 근데 저는 이런 게 좋다는 거죠. 그냥 raw한 거. 너무 막 정형화 돼갖고 막 이렇게 외워갖고 딱딱딱딱 하는 것도 좋지만, 근데 얘한테는 굉장히 높은 점수를 줬었던 거는, 물론 이제 연습을 안 해온 거는 혼내겠지만, 근데 굉장히 자연스럽게 자기 생각을 전달을 하는 아이가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뒤에 오면은 얘와 완전히 반대된 아이. 얘는 완전히 완벽하게 연습하고 완벽하게 스크립트 짜고 막 되게 약간 퍼펙셔니스트인 아이인 거죠. 그리고 토픽도 너무 재밌었던 거예요. they revolt. 네, 중학교 Okay, before I 1학년인데. start, what do you prefer to eat? Of course, some adults will say that the first picture is more healthier, but to be honest, teenagers like us would obviously prefer to eat the second picture. 자, 얘는 뭐를 얘기하냐면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걸리지 않고 먹을 수 있는 편의점 음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막 이거는 녹여 먹을 수 있어서 좋고 이거는 싸서 좋고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해 줘요. 그래서 막 그 컨비니언스도 막 GS24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거는 GS24에서만 막 받을 수 있고 그 살 수 있고 막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요. 얼마고 막 이런 것들. 이거 250ml인데 이게 얼마야. 그래서 이거 worth it. 막 이런 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되게 You 진지하죠. get sick of it too easily, so I recommend. 그래서 얘는 본인이 쓴 거고 본인이 이야기를 하는 것. 그리고 연습도 열심히 해오는 것. 얘는 좀 example. 그리고 이런 인터뷰도 진행을 Hi. 합니다. Hello. 제가 제일 좋아하는 How are you doing 아이였어요, today? 이 아이는. I'm very 아까 그 문자가 안 되는 아이 어떻게 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잖아요. 이 아이가 그 아이였어요. 어, 문자가 전혀 안 돼요. 테스트 보면은 맨날 다 틀리고, 단어 테스트 보면 다 틀리고, 읽기를 너무 싫어하는 아이. 그러나 소리 영어는 겁나게 잘하는 아이.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밸런스가 좀 있게 됐지만, 처음에는 진짜 계속 걱정이 되긴 하는 거예요. 소리 영어를 너무 잘하는데 텍스트를 안 본다? 어떡하지? 그랬는데 좀 놔둬봤더니, sleepy and tired. 나중에 좀 되더라고요. Okay. Kevin, why are you tired these days? Seems like you're always sleepy and tired these days. I don't know because I think I'm going taller. 이거를 보여드리는 It 이유는 will be showed to my mom. I didn't say that. I mean, I said I might. Might. I might show it to your mom. But my mom might not understand it, so Well, then I can have a subtitle. 자막. 그래서 진짜로 자막을 만들었죠. 엄마가 못 알아들을까 봐. 그리고 재밌었던 거는 이거였어요. You're 15. All right. No, I'm not 15. You are 15. No, I'm not. Okay. Well, 14, 15 doesn't matter. Yeah. When I was in your age. Yeah, you made a girlfriend, and Yes. it's a very perfect age to Yes. meet a girlfriend. No, I don't think so. So go to the next question. Got it? 막 이런 거 있잖아요. Got it? 막 go to the next question. 막 이러는 이게 지금 왜 이러냐면 막 여자친구 얘기를 제가 끌어내려고 막 던진 건데 사실은 같은 반에 좋아하는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차였거든요. 지금 같은 반에 저희 학원 같은 반에. 그래서 제가 좀 짓궂게 그런 거를 물어보려고 한 거죠. 근데 얘가 계속 피하려다가 이제 뭐 이런 이제 인터뷰 영상도 찍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시스템 안에서 계속 매일매일 숙제를 하고 매일매일 책을 읽고 매일매일 소리 영어를 하고 대화를 하면서 그리고 좋은 메시지를 전달하고 이러다 보면 이 아이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자연스럽다는 게 심플한 거를 매일매일 반복하는 거. 이게 어려운 건데 이거를 계속 하는 아이들은 영어가 잘 나온다. 이런 게 신기한 거죠. 이 아이는 4학년 때 영어를 처음 제대로 시작한 아이예요. 그래서 처음에 4학년 때 들어왔을 때 너무 이 텍스트를 전혀 못 읽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학원을 잠깐 다녔다 왔는데 거기서 완전히 그냥 맨날 페일하고 그러니까 이제 자신감 바닥이었던 아이였던 거죠. 그러나 본 거죠. 얘는 리스닝을 잘하네. 말하는 걸 좋아하는구나. 말이 많구나. 그래, 그럼 넌 소리만 그래서 포커스를 이렇게 줬더니 영어를 제일 잘하는 아이가 된 거죠. 저희 이 반에서. 확실히 말이 많은 아이가 영어를 잘합니다. 자, 근데 이제 포인트가 뭐냐면, 원장님들, 우리가 알고 있어요. 비법이랄 게 없어요, 선생님들.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건강해지려면 어떻게 하는지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건강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자고요, 잘 먹고요, 운동하면 돼요. 매일. 매일. 그러면 건강해져요. 근데 instead 우리 뭐 해요? 막 이상한 식조 사갖고 마시고 막 이상한 기계 사갖고 막 돌리고 막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 포인트는 근본적인 부분 그리고 기초가 되는 부분 그냥 에센스를 잘 하면 자연스럽게 돼요. 그래서 제 커리큘럼에 제 운영 팁에 굉장히 팬시한 건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고리타분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려면 이렇게 영어가 잘 되게 하려면 많이 듣고 많이 이야기를 하고 책을 많이 읽어야 되는구나. 그거를 하는 거는 굉장히 boring하구나. 그러니까 그걸 boring하지 않게 나는 수업을 재밌게 해야겠구나. 그러다 보면은 재밌는 TMI도 나오는 거고 쌤 옛날에 그 여자친구 사귀었던 썰도 나오는 거고 뭐 이런 이제 말도 안 되는 것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애들이 선생님을 좋아하게 되면 저는 좀 게임이 끝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선생님을 좋아하게 되면 그러면 그 서브젝트를 좋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선순환을 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뭔가 대단한 게 없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저는
오히려 더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 우리는 더 포커스 할 수 있어요. 진짜 중요한 거예요. 코어한 거예요. 거기에 내 색깔 한 스푼만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 색깔, 한번 찾아봐요. 자, 나의 색깔. 세 번째가 나의 색깔인데, 음, 아까 그 송기령 박사님이 말씀하신 그 책에 나오는 코트 중에 하나가 요거입니다. 아까 막 혼란의 시대, 혼돈의 시대 막 이야기 하셨잖아요. 거기서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하시는 맥락이 요랬어요. 외부의 기준에 자신을 맞추기보다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연습이 필요하다. 자기 자신과 끊임없이 대화하고 자신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성찰하는 시간을 통해 자신의 온전함을 공고히 할 수 있다. 우리에겐 저마다의 이야기가 있고 저마다의 빛깔이 있기에 모두가 자기 삶의 주인공을 당당히 서는 것이 먼저이다. 주인공으로. 저마다의 고유성을 잃지 않는 것은 우리 시대 핵개인이 가져야 할 가장 큰 용기이자 지혜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제가 이거를 10년 전부터 이야기를 해왔는데 어쩜 이렇게 이 박사님은 고급스럽게 저는 색깔을 찾으세요. 이렇게밖에 이야기 못했는데 이렇게 고급스럽게 말씀해 주시니 너무 감사한 거고. 그래서 이제 결국에 너무 많은 정보들을 단절을 하고 나의 호호를 발견하는데 힘을 쓰는 게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호호.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이런 것들을 극명하게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목적지가 이제 선택이 됐으면 끈기를 발휘해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에 접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포인트가 있는 거죠. 그리고 답은 결국에는 내 안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좋아하는 거, 잘하는 거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제가 처음에 공방 오픈을 할 때. 이게 46명을 처음에 시작할 때 했던 방법 중에 하나인데 첫 달에 46명을 할 수 있었던 이유인 것 같아요. 좋아하는 거, 잘하는 거 이거를 계속 썼어요. 리스트를. 계속 써요. 며칠 몇 날 밤을 계속 썼어요. 생각날 때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는 더 이상 없는 것 같다라고 할 때까지 썼어요. 그 다음에 오케이. 이제 내가 학원을 운영하게 되면 공방을 운영하게 되면 거기서 써먹을 수 있는 것들로 이제 필터링을 하자. 그래서 하나하나씩 지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남은 것들이 좋아하는 거에는 아이들, 프리한 거, 자유로운 거, 음악, 영화, 만남, 대화, 모험, 새로운 거 도전하는 거. 이런 것들을 제가 좋아하더라고요. 잘하는 거는 공감, 유치함, 아이들 웃기는 거, 컴퓨터 깨적깨적거리는 거, 다른 관점으로 보는 거. 이런 것들이 제가 잘하는 것들이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 다음에 이 집합점을 찾는 건데 세 번째 서클이 있죠. 세 번째 서클에서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것을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시장 조사를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제가 김포에 오픈을 했었는데 김포에 연고지가 1도 없었어요. 근데 가서 시장 조사를 한 거예요. 직접 발로 뛰면서 인터뷰를 했어요. 어머니들 점심 먹는 그 피자 집 들어가갖고 이제 어머니들께 인터뷰가 안녕하세요. 이제 새로 여기 오픈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런 사람입니다. 얘기하면서 어머니들의 니즈가 무엇인가? 어머니들이 원하는 학원은 무엇인가? 이 지역에서 막 이런 것들을 막 해본 거죠. 아이들한테 가서 학교 앞에서 사탕 주면서 아이들한테도 물어보고요. 어떤 학원 다니니? 거기는 뭐 왜 좋니? 막 이런 것들을 이제 막 해봤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5개가 저의 아이덴티티로 나오게 됐어요. 저희 색깔인 거죠. 관계, 사랑, 재미, 행복, 유연성. 그리고 이거를 한 단어로 줄였을 때 아이표 영어라는 단어가 나타나게 됐어요. 이게 저의 색깔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제 Y와도 굉장히 근접해 있죠. 왜? Light the minds of children이에요. So that they can grow up to be the light of the world. 그러니까 아이가 중심이 되는 영어가 아이표 영어예요. 우리는 엄표 영어가 있었죠. 그리고 선생님표 영어가 있었어요. 맞습니다. 아이표 영어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은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제가 처음으로 이 term을 만들고 수업의 주인공이 내가 아니구나. 선생님이 아니구나. 아이가 주인공이 돼야 되는구나. 그리고 엄마표는 성공하기 되게 어렵죠. 성공 케이스가 많이 없잖아요. 물론 가장 좋은 게 엄마표 영어이긴 한데
안 되잖아요. 잘.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학원으로 보내는 거죠. 그런데 선생님표 영어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어느 순간, 아이표 영어가 내가 가야 되는 방향이구나. 아이가 중심이 돼야 되고, 아이가 재밌어야 되고. 그래서 아이에게 맞춰서 가야겠구나. 그래서 커스터마이징을 많이 하는 거죠. 그러고 이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근데 하루아침에 이 아이덴티티가 나오지 않았어요. 이 색깔이 나오지 않았어요, 원장님들. 오랜 시간에 축적된 시간이 있었고, 경험들이 있었고, 제가 생각했던 것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게 나오게 된 거고, 그리고 요 이제 차별화 포인트에 대한 부분, 요거 슬라이드도 맨날 많이 보여드리는 건데, 이런 거죠. 이 하버드 대학교 문영미 교수님이 이제 말씀하신 부분인데, 이런 거죠. 대다수의 접근 방식이 이제, 약점을 보완하려고 하는 시도를 한다는 거죠. 어, 저 선생님 저것도 안 해. 나는 저게 안 된다. 이것도 한번 해볼까? 이런 어프로치인 거죠. 그런데 극소수의 접근 방식은 장점을 강화하려는 시도예요. 왜냐? 이렇게 됐을 때는 그냥 더욱 평준화된 모습으로 간다 이거죠. 그래서 장점을 강화하려는 시도. 내가 좀 잘하는 게 있어. 이거를 더 강화시키면은 좀 below average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맞는 이 색깔에 맞는 사람들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 게 이거였어요. 제가 처음에 어프로치는 요거였어요. 제가 문법을 잘 못해요. 여기 지금 오신 분들 중에서 문법 제일 못할 거예요. 아직도 헷갈려요. 그런데 처음에 막 이 문법을 메꿔보려고 어? 내가 문법까지 이렇게 좀 잘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래서 공부 열심히 했었어요. 막 동영상 강의 막 듣고 공부 열심히 했어요. 근데 너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잘. 관심이 잘 안 가는 거예요, 제가. 왜냐면 저는 요 잘하는 게 요거와는 좀 거리가 있었거든요. 그렇다고 문법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절대 아니고요. 그냥 제가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포커스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맞는 어머니들이 오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인스타 피드에다가 말씀드린 거는 우리 오늘 그 오시는 원장님들의 타겟은 1인 소형 학원 아니면 공부방 교습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원장님들 타겟으로 진행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원하는 게 100명, 200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공부방 교습소에서 100명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주 극소수로. 그런데 대부분은 50명 정도가 맥스예요. 그죠? 그리고 평균적으로 30명이 목표인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 이하를 한다고 해서 못한다 그런 거는 절대 없어요. 그냥 보여지는 원장님들이 인스타에 움직이는 원장님들이 많이 있을 뿐이지 저는 평균을 보잖아요, 원장님들. 그러니까 인스타에 없으신 분들, 전국의 수많은 원장님들이랑 상담을 하다 보면 10명을 데리고 수업하는 거 역시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거 역시도 대단한 거예요. 오픈을 했는데 이제 1년 됐는데 10명이에요. 이거 너무 못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색깔을 조금 더 극대화시키면 그 색깔에 맞는 어머니들을 훨씬 더 빨리 만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 색깔을 강화할수록 우리 색깔에 맞는 어머니들 30명, 40명 없을까요? 그 지역에서? 저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색깔이 맞다면 옆 동네에서도 라이딩 해갖고 와요. 그렇죠? 이 색깔이 맞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요 색깔을 잘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근데 뭐 이런 거죠. 최소량의 법칙. 뭐 어느 정도까지만 그 해 놓으면 된다 이거죠. 왜냐하면 제가 막 문법을 진짜 너무 1도 못 해갖고 문제가 된다. 그러면은 이제 줄줄 다 새는데 어느 정도까지만 올려놓으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제일 위에 그 잘하는 방법, 잘하는 그 장점을 극대화시키는 걸로 가는 거죠. 자, 어찌됐건 저희 색깔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색깔을 어떻게 찾느냐? 생각보다 쉬우면서도 어렵고 어려우면서도 쉽습니다. 그냥 원장님들께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계속 던지시면 돼요. 나는 영어를 왜 가르치고 있지? 왜 영어를 좋아하게 됐지? 영어 학원 왜 오픈했지? 이런 질문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나는 뭘 좋아하지? 뭘 싫어하지? 음,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아이들은 어떤 타입이지?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해요. 되게 싫어하는 아이들 타입은 어떤 타입이지? 음, 그리고 나는 왜 이렇게 가르치고 있지? 내가 영어를 처음에 배울 때 어떻게 배웠지?
그리고 그때 좋은 경험은 뭐가 있었지? 그때 안 좋은 경험은 뭐가 있었지? 이런 것들을 다 계속 하다 보면 나의 장점은 나의 단점은 이런 것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다 보면 답들이 하나하나씩 나오게 되고 그게 결국에 원장님들 색깔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에 많이 나와 있는 정보들을 다 무시하라는 건 절대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색깔이 없다. 그러면은 이거 하나하나씩 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받아들이되 내 색깔을 계속 생각하시면서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시면은 필터링이 가능하다는 거죠.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이면은 그냥 진짜 음, 색깔이 없는 김밥 천국, 김밥 천국 좋아하는데 김밥 천국을 피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메뉴가 너무 많아서 김밥 천국 가서 여기는 뭐가 맛있어요라고 했을 때 얘기를 해줄 수가 없다는 거죠. 음. 이 학원에서는 뭘 잘 가르쳐요? 이 학원에는 색깔이 뭐예요라고 했을 때 없는 거죠. 그런 것들처럼 다른 부분은 좀 미흡할 수 있지만 이거는 끝 잘 할 수 있다. 끝발나게 잘 할 수 있다. 이런 것들. 그래서 제가 잘하는 거는 공감력, 아까 잠재력을 끌어낼 수 있는 예리함 이런 것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어떤 것들 어떤 컨텐츠를 갖고 와도 재밌게 수업을 할 수 있다. 아이들을 웃길 수 있다. 이런 것들. 그래서 재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스피킹으로 아웃풋을 제대로 낼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저의 그 장점들. 그리고 결국에는 그거를 통해서 아이들이 세상에 빛이 될 수 있도록 돕는다.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저의 아이덴티티고 그거에 맞는 어머니들이 그거에 공감하는 어머니들이 계속 오시는 거죠. 색깔 찾기가 먼저인데 압니다, 원장님들. 이게 먼저가 아니게 된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당장 쓸 커리큘럼이 더 중요하고 당연히 이거 너무나 공감돼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걸 뭐라 그러는 건 아니고요. 오늘 필요한 커리큘럼도 받아야 돼요. 배워야 돼요. 그런 거 열심히 배우세요, 지금. 그렇지만 내 색깔을 찾아가는 과정이 없이 간다면 원장님이 갖고 계신 그 불안은 없어지지 않을 겁니다. 2년, 3년, 5년이 지나도 계속 불안해요. 왜? 내게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색깔 찾기가 되면은 그러면 불안이 없어져요. 음. 네. 아이표 영어와 선생님표 영어 사이에서 네네. 고민이 많으셨군요, 원장님. 저는 아이표 영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에요, 원장님들. 네 번째 아이표 영어. 그래서 아이표 영어인데 어, 아이에게 집중을 하는 거죠. 그러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이에게 집중을 하잖아요. 그러면 얘를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가 나와요. 보이기 시작합니다. 얘는 어떤 거에 관심이 가 있지? 얘는 우리 수업 밖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지? 이런 것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얘가 관심 있는 이 토픽으로 갖고 오면 얘가 좀 더 인게이지먼트가 올라가겠구나. 이런 것들이 된다는 거죠. 막 먼 산 바라보고 있어요. 수업하는데. 열받죠? 근데 먼 산을 바라보는 이유가 있어요. 왜? 얘는 재미가 없어요. 이 토픽이. 그러면 얘는 무슨 토픽을 해야지 먼 산을 안 바라볼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25문답을 하고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얘가 관심 있는 거를 갖고 와요. 그걸로 수업을 하면 돼요. 그죠? 그래서, 한 아이의 그 예를 들어드릴게요. 오늘의 지금까지 이야기를 모든 것을 다 뒤집어 버릴 수 있는 아이를 한 명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이러니한데 오늘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를 할지 아니면 그냥 이렇게 좋게 마무리를 할지 했는데, 어, 되게 저를 팔로우 하신 분들 중에는 유명한 아이예요. 제가 가르쳤던 데이빗이라는 아이입니다. 얘가 왜 지금 오늘 강의와 아이러니 하냐면, 아까 제가 그렇게 강조했던 시스템, 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를 파괴했던 아이예요. 그런데, 룰이 더 중요하냐, 시스템이 더 중요하냐, 아니면 아이가 더 중요하냐. 저에게는 아이가 더 중요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룰을 지켜야 되긴 하지만, 이 아이는 오자마자 룰 브레이커예요. 숙제를 안 해와요. 책을 안 갖고 와요. 뭐지? 어, 희한한 애예요. 근데 오기는 맨날 와요. 멀리서 와요. 옆 동네에서 와요. 자전거 타고. 어. 그래서 원래는 잘렸을 아이예요. 거의 공방에 들어와서 3일째 되는 날 잘려야 되는 아이였어요.
three strikeout제가 있거든요. 중학생들은. 그랬는데 첫날 안 해와요. 둘째 날 안 해와요. 셋째 날 안 해와요. 그러면 아웃이야 원래. 근데 왜 안 자르셨나요? 네, 좋은 질문이에요, 수정 원장님. 뭔가가 뭔가가 있는 거예요, 얘가. 그리고 그때 감사하게도 제가 심리 공부를 하고 있었던 찰나에서 타이밍이 좋았던 거죠. 보통 같았으면 잘랐을 거예요. 그리고 이해 전에 그렇게 안 해온 아이들은 자르기도 했어요. 중학생들은. 초등은 절대 자른 일이 없었지만. 근데 이 아이는 왜 그럴까가 궁금했었던 거예요. 왜 안 해올 수밖에 없지? 왜 오긴 오는데 책을 안 갖고 오지? 왜 오긴 오는데 제 시간에 오는 적이 없지? 그리고 왜 매일 익스큐즈가 다르지? 천재인가? 뭐 매일 달라요, 익스큐즈가. 그래서 천재 같기도 한데. 자, 그런데 이 아이가 연구 대상이었어요. 공부도 안 하고 숙제도 안 해오고 당연히 아웃풋 나올 리가 없죠. 그런데 이 아이의 삶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점점 얘의 삶을 알아갈수록 제가 깨닫게 된 거예요. 얘가 그냥 우리 학원에 오는 것만 해도 기적이었구나. 음. 얘 삶에서는 지금 그냥 늦게 오던 뭐 안 갖고 오던 상관없이 그냥 오는 것 자체가 매일 나를 만나러 오는 것 자체가 기적이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막 어, 엄청 안 좋았던 사이고 부모님이 얘를 이제 그냥 늘 정죄하고 어, 집 나가라 그러고 하여튼 공부를 하고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던 아이였던 거예요. 그때 만약에 얘를 돌보지 않았으면은 뭐 제가 왜일까를 Y를 던지지 않았다면 얘는 그냥 잘리고 그냥 뭐 넘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어 그런 아이였어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던 교육 철학을 뒤집으면서까지 제 룰을 파괴하면서까지 제 시스템을 붕괴시키면서까지 얘를 한번 데려가 보자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 보니 얘 지금 이 사진이 뭐냐면 어 11월에 집에서 쫓겨난 거예요. 집에서 쫓겨나서 얘가 그 PC방에서 있다가 10시에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10시 좀 넘어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선생님 집에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아씨 어디야 나와. 그래서 저희는 고깃집으로 향합니다. 그래서 일단 맛있는 고기를 먹였어요. 어 그리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근데 카톡을 봤어요. 엄마와 이 아이의 카톡을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드라마 같아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제가 이 아이한테 허락을 받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진도 허락을 받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막 까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 아이가 한 번은 엄마랑 싸우다가 너무 화가 나갖고 화를 들은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연락이 왔어요. 새벽 2시였어요. 그래서 새벽 2시에 갔어요. 근데 얘가 막 칼 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저는 물론 잘못된 행동이었지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얼마나 지금 화가 차고 분노가 올라오면 이렇게밖에 표현을 할 수 없을까. 어, 그래서 캄다운 시키고, 그리고 이야기를 하고, 어. 그런데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얘는 공부에 관심이 1도 없었던 아이예요. 그래서 너는 뭐에 관심이 있니? 하니까 자전거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럼 자전거 갖고 들어와. 그래서 자전거에 대해서 우리한테 알려줘. 그래서 책상 위에다가 자전거를 세워놓고 얘기를 해달라 그랬어요. 영어 당연히 안 돼요. 한국말로 해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입에 거의 아웃사이더처럼 랩을 하기 시작해요. 이 자전거는 뭐 픽시 자전거인데 이 브레이크가 없는 이유는 어쩌고 저쩌고 막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박수를 쳐줬어요. 그리고 이거 영어로 한번 프레젠테이션 만들어 보자 우리. 천천히 도와줄게. 해요. 왜? 자전거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거니까.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어머니가
학원을 다 끊어버립니다. 음. 극단으로 가요. 그래서 저 돈 안 받아도 되니까 그냥 보내주십시오 했는데 그냥 다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학원으로 더 이상 못 왔지만 저는 계속 얘랑 이제 연락을 했고요. 얘가 요리에 빠지기 시작을 했고요. 어, 요리를 잘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엄마 아빠 다 등지고 요리 학원으로 갑니다. 요리 학교로 가요. 그러고 계속 연락을 해요. 근데 이런 카톡을 줘요. 당황할 때 나 믿어주는 건 선생님밖에 없었다. 그죠? 그러면서 계속 연락을 해요. 선생님, 저 지금 학교에서 이거 다니고 있습니다. 어, 이것도 만들어 봤어요. 저것도 만들어 봤어요. 저 오늘 시험 보러 가요. 네. 그러면서 시험 합격해요. 그죠? 요리사 자격증 따요. 음. 그 공부 안 하던 놈이 겨우 꾸역꾸역, 어, 예를 들면 70점이 패스였는데 70.3 뭐 이렇게 받아갖고 패스를 해요. 요리는 잘하는데 그 테스트가 어려우니까. 근데 패스를 다 합니다. 음. 그리고 결국에는 레스토랑에 취직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청소부터 시작을 해요. 청소 시작하고 이제 재료 하면서 거기서 1년을 보내요. 그리고 1년 후에 이제 파스타 잡기 시작한 날 저한테 연락 왔어요. 선생님, 저 이제 파스타 잡아요. 그러니까 오세요. 제가 파스타 해드릴게요. 그리고 분당에 있는 좋은 레스토랑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갔어요. 음. 그리고 그 아까 찐따같이 생겼었는데 이렇게 멋있어졌어요. 그리고 이 파스타를 저한테 해주고 제가 이걸 먹었어요. 음. 뭐 이 스토리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굉장히 심플합니다, 원장님들. 아이표 영어라는 게, 뭐 뒤에 영어가 붙었지만, 아이가 중심이 되는 그런 수업이에요. 어, 그, 음, 음, more than a class. more than a class죠. 그래서 아이가, 아, 죄송해요. 제가 울컥했네요. 어, 어. 아, 지금 군대 갔어요. 지- 지금은 군대 가서, 군대에서도 요즘은 핸드폰 하잖아요. 그래서 연락이 와요. 그리고 정말 어떻게 보면 미래가 안 보이는 아이였는데 지금 군대 제대하면 무엇을 할 건지, 어떤 식당을 자기가 할 건지 계획을 다 해놨어요. 이렇게 멋있게 사는 아이예요. 그리고, 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해낼 수 있다, 얘는. 왜? 너같이 인생에 스토리가 있는 애들이 만드는 음식은 좀 다르지 않겠니? 어, 어, 더 맛있을 것 같아. 더. 그래서 요즘 뭐 흑백 요리사 막 이게 지금 핫하잖아요. 나중에 뭐 그럴 때 나올 수도 있고 몰라요. 어. 그래서 포인트는 그겁니다. 아이표 영어는 저 영어를 툴로 쓰는 거예요. 그러나 아이가 지금 현상으로 판단하지 않는 겁니다, 원장님들. 지금 숙제를 안 해오고 지금 진상을 떨고 어, 말을 안 듣고 그 아이에게 이유가 있어요. 그러는 이유가 있다고요. 그렇죠? 그 이유를 한 번만이라도 생각해 보고 왜 그럴까를 생각해 보면 그리고 그거를 들여다보면 대부분 이유가 있죠. 그리고 그거를 터치를 해줬을 때 이 아이가 생각보다 빠르게 선생님을 좋아하게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 오른팔이 돼요. 오히려 제일 힘들었던 아이가 오른팔이 되기도 해요. 그리고 선생님을 좋아하게 되면 영어를 좋아하게 되고 영어를 좋아하게 되면 당연히 영어를 잘하게 됩니다. 그렇죠? 음,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그 아이가 뭘 좋아하는지,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이 아이는 내 클래스 밖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포커스하는 게 아이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그걸 포커스했을 때 어떻게 하면 그럼 내가 영어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올 건가? 저는 어떤 컨텐츠든 다 갖고 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얘가 자전거를 좋아해? 자전거 갖고 오면 돼요. 음. 얘가 과학을 좋아해? 과학 갖고 오면 되고요. 얘가 어떤 유튜버를 좋아해? 갖고 오면 돼요. 그거를 어떻게 할지는 그거는 이제 우리 아이에게 달려있죠. 근데 요즘 챗GPT도 있고 일당백입니다. 예전에는 스크립트를 못 썼지만 우리가 챗GPT한테 얘기하면 다 금방금방 뚝딱뚝딱 만들어내줘요. 특히 레디 사용하시는 분들은 AI 제너레이터 있잖아요.
주제만 쓰면은 뚝딱뚝딱 본문, 단어 다 만들어줘요. 이거 얼마나 쉬워요. 얼마나 useful합니까? 그러니까 그 아이가 좋아하는 주제로 수업을 디자인을 하면 그 아이는 인게이지먼트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은 네, 아이페 영어가 좀 완성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뭐 이야기하다 보니까 되게 길어졌네요. 네, 원장님들 그 혹시 뭐 25문당 그 문답 필요하시면은 DM으로 보내주시면 되고 그리고 제가 운영하면서 좀 좋았던 것들 이렇게 뭐 자료들이 몇 가지 있으니까 혹시 뭐 좀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기 인스타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뭐 지금 바로 뭐 생각나는 건 없지만 뭐라도 운영하면서 좋았던 것들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도 뭐 그 후기 남겨주신 댓글로 남겨주신 피드백 남겨주신 분들께는 제가 엑스트라로 조금 하나 더 보내드렸었는데 아, 데이빗이 남달랐던 이유를 알았네요. 저는 빛이라서 제가 빛이 아니고요. 어둠이기 때문에 빛을 쫓아서 데이빗입니다. 제가 빛나서 그런 건 아니고 워낙 어둡게 자라서요. 그래서 빛이 되고 싶은 거예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초심이 다시 수혜쌤 초심까지 올라오면 무적이 될 거고요. 그리고,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고민 원장님, 감사합니다. 네네네. 오늘 남겨주신 글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댓글로 원장님들 그냥 오늘 피드백 남겨주시면은 제가 하나하나씩 다 읽고 또 답글 달아드리면서, 제가 앞으로 또 어떤, 줌에서 어떤 교육을 해야 될지 이런 이야기들, 방향을 좀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려운 아이들 피하고 싶어요. 맞아요. 그리고 가끔은 피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정말 ADHD가 있는 아이들은 스페셜 케어가 필요해서 우리 손을 나가서 실질적으로 그 아이들을 잘 다룰 수 있는 선생님들이 보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잘 구별을 하셔야 되는데 워낙 뭐 조금만 힘들면 ADHD니 이러면서 이제 퀘트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좀 더 이제 사랑으로 했으면 좋겠는 거죠. 네. 네네네. 오늘 처음 들었는데 시간이 금방 가네요. 레이치 원장님 처음 들어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원서커리를 운영하는 것이 조금은 힘에 부치는 느낌이 든 요즘인데 전체적인 그림을 다시 그릴 수 있게 자극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네. 커리큘럼에 대한 부분은 제가 또 이제 다다음 주에 원서 TMI로 또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커리큘럼 티타임도 한번 뭐 언제 해야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 아까 그런 아웃풋들이 나오게 됐는지에 대한 부분도 좀 이제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어떻게 프레젠테이션을 했고 어떤 원서 수업을 하고 어떤 소리 영어 수업을 하고 이런 것들 나중에 커리큘럼 풀 때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늦은 시간까지 1시간 45분이 갔네요.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다음 주에 원서 수업으로 다시 한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격주 화요일마다 있으니까 저희 한 주 쉬고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조금 더 카메라를 켜주시면 저희가 대화를 조금 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살짝 힘드시겠지만 카메라 켜고 저희 언젠가 다 같이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녹화본도 있고요. 제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들. 어디서 보실 수 있는지 링크랑 다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DM으로, 제가 안 까먹게 DM으로 한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은 하루 보내시고 다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